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자, 좀 착잡한 얘기, 아니, 착잡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화딱지가 나야 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넉 달 남은 원내대표 선거가 왜 벌써? 수박들이 움직인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니까 벌써 조금 열이 조금 받으려고 하네요. 일단 정리부터 좀 할게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요, 5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한다? 원내대표 선거가 벌써부터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국힘당은 3월 달에 할 선거를 가지고도 아직까지 후보가 누구네 만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민주당은 5월 달에 할 선거가 이게 왜 벌써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아직 좀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 뭐 한 달 전에 뭐 얘기가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거지. 이렇게 넉 달이 남았는데 벌써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걸 가지고 뭔가 노리는 사람이 있고 노림수를 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지금 원내대표 선거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벌써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예, 이겁니다. 오늘 한국경제 나온 거예요. 친명 바톤 터치냐, 친문 반격이냐, 야 차기 원내대표 물밑 선거전. 벌써부터 선거전이래. 뭐 선거전이야 벌써. 넉 달이 남았는데, 넉 달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뭐죠 도대체? 예, 민주 차기 원내대표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촉각. 이 뭐야 이거? 아니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친명 비명 요까지도 좋아. 근데 사법 리스크는 또 왜 해야? 이게 왜 나와 이게? 아니 이거 5월 달에 할 건데 뭐 5월 달에도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지금 뭐 기도하냐 지금? 기우제 지내는 거야? 자, 그런데 내용이 더 웃겨요. 총선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 초재선으로 마땅한 후보군 없어, 이재명 검추석 방어에 전략 올인. 뭐야 이거? 갑자기 원내대표인데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이건 디지털 타임스 보도인데 얘네들 원래 조금 이상하죠. 얘들 토건족이 여기 디지털 타임스 인수했잖아. 원래도 좀 이상했고. 자, 여하튼 간에 이건 보도가 좀 걸쩍지근해 제목들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친명 비명 결집 원내대표 경선 삿바 싸움 시작됐대. 넉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삿바 싸움을 한다고? 아니 지금 박홍근 대표 지난해 5월에 됐어요. 이제 겨우 이제 절반 조금 지난 거야.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지금 이제 한 8개월 된 거야. 이제 반 조금 지난 거예요. 근데 벌써 삿바 싸움 얘기가 나온다고? 뭔데 도대체? 자, 이렇게 삿바 싸움이란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사의제라는 게 만들어졌죠. 예,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뭐 사의제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의 길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죠. 자, 이걸 만들자마자 갑자기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사의제니 민주당의 길이니 이것이 논란의 출발이 된 겁니다. 특히 사의제는 여시제,
이 삼성 쪽, 중앙일보 쪽에서 만든 여시제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러고 실제로 거기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수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의 길, 여기는 뭐 수박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똥파리에 가깝지. 친낙계, 낙엽. 여기가 수박이면 여기 낙엽이죠. 우리 보통 수박, 낙엽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로 묶어서 봤는데 이게 지금 사장 보니까 지금 수박하고 낙엽이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수박이라면 얘네들 낙엽 이렇게 보면 수 있는 것 같아. 여하튼 수박과 낙엽들이 지금 결집을 해서 뭔가 작당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차기 원내대표 삿바 싸움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이씨 짜증나. 뭐예요 그럼 이거? 그럼 삿바 싸움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자, 근데 삿바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이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게끔 삿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행동하고 있는 거는 맞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되도록 뻔뿌질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이게 사이제니 민주당의 길이니 요게 원내대표 선거 요거랑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떠벌 했다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에다 대고 떠벌 했다라는 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거의 일제히 나오잖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자, 이것이 결국에는 발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뭔데 이게? 자, 특히 웃기는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부분이에요. 진짜 황당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도 웃길 뿐만 아니라 근데 사법 리스크 있다고 해서 이게 왜 또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자, 여기에 어떻게 보자면은 노림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당대표가 없으면은 수석 최고위원이 그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상대책위,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대체로 보면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겸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은 제껴놓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원내대표가 중요시 된다는 건 뭘 말한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제끼고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당원들이 뽑은 그 수석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청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대행을 하면 돼요. 권한 대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원내대표를 끼워 넣겠다는 건 뭐냐면은 권한 대행 체제가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뭘 말한다? 정청래까지 같이 제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결국에 뭐다? 이재명을 몰아내겠다. 이재명 세력을 아예 당에서 몰아내겠다. 당 지도부에서 몰아내겠다라는 의도가 동일한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 지도부 체제를 보면은 웬만해 가지고는 이재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시스템 전체가 바뀌지 않는 최고위원 5명이 다 친이계잖아. 심지어 원내대표까지 최고위원회 원내대표에 당대표에 그다음에 지명직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친이계로 짜여져 있어요. 따라서 이재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지금 낙엽이라든지 수박들은 어쩌고 싶다? 이 지도부 전체를 통째로 날리고 싶은 거죠.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으로 뭉쳐져 있는 친명계로 뭉쳐져 있는 이 지도부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싶은 거야. 통째로 날려버리려니까 어디에서 틈을 발견했다? 원내대표 자리에서 틈을 발견한 거예요. 최고위원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임기가 2년이에요. 이제
들어선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 따라서 이 사람들을 교체할 수는 없어. 그런데 교체 시기가 다가온 게 뭐다? 원내대표인 거야.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자기들이 들어갈 틈새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야, 이재명이 어찌 날아가면 어떻게 돼? 그러려면은 원내대표는 이재명 아닌, 친명계 아닌 사람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몰아내기 작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원내대표 얘기까지 나와요. 원내대표 얘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아무리 삿바 싸움이 된다고 해도 그게 갑자기 사법 리스크랑 이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억지로 이어놓는 이유? 얘네들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금 친명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당 지도부를 통째로 날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배경에 이 사람이 있는 거야, 뭐. 자, 원내대표 선거라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5월에 있습니다. 넉 달 반 이상 남았어요. 지금 삿바싸움 운운할 얘기가 아니야. 그럴 계제가 안 돼. 원내대표 선거가, 원내대표가요, 1년짜리라 그랬잖아요. 1년짜리. 1년짜리에 넉 달 반 이상의 임기가 남았으면 3분의 1이 남은 거야. 근데 무슨 벌써 삿바싸움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래. 에? 이게 논의가 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수박들과 친낙들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꼭 원내대표를 차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원내대표를 차지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재명 몰아내기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재명 물러나라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안 먹힐 것 같거든. 안 먹힐 것 같은데, 원내대표라도 자기들이 차지하고 나면은 먹힐 것 같거든. 아니, 지금 그래요. 민주당 내 지도부 중에 친낙계나 수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뭐라고 해봤자 밖에서 떠드는 것밖에 안 돼. 눈도 깜짝 안 해. 그런데 원내대표를 차지하고 나면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자기들이 원내대표를 차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번쯤에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검찰 뭐 기소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테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이재명 몰아내고 그걸 몰아내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키고 그러면서 최고위원들 날리고 지들이 당권 장악하겠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하려고 지금 결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원내대표 선거를 운운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밀어내기를 위한 작당질이다. 전초전이다. 라고 보면은 뭐 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죠.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윤영찬 의원을 만나서 민주당의 앞날에 걱정이 많다라고 우려를 했어. 아니, 솔직히 우리 심정은 그렇잖아. 너만 좀 가만히 있으면 돼. 윤영찬 너 안 나대면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려가 많대. 열받겠으리.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다? 그 이재명 몰아냅시다 라는 메시지를 자기 편한테, 수박들한테 혹은 낙엽들한테 보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나 움직일 거야. 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니들도 준비해. 그 준비하는 게 뭐다? 원내대표 니들이 차지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준 거죠. 이낙연 그동안 입 다물고 있다 갑자기 툭 나서는 이유. 결국에 이런 맥락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고진홍님, 누구 맘대로 이 웃기고 있는 저 더러운 것들, 김상국님이시죠? 낙엽이는 고향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님, 낙지가 못 들어오는 이유, 잼을 못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기소라도 해주면 그거 핑계 삼아서 밀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쉽사리 물러날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그 당내 구조를 보면, 지도부 구조를 보면은 이 탄탄하게 친이재명교로만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낙연으로서는 지금 치고 들어오기가 만만찮은 거죠. 하지만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이제 공천이 남았거든요. 내년 4월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 공천은 언제부터 한다? 네, 올 하반기가 되면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낙연은 올 하반기에는 자기들이 당권을 잡아야지 자기들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5월 달에 있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들이 어느 정도 교두보를 확보해 놓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기들 계획은 그런 거야. 원내대표 선거 해가지고 지들이 그거 차지하고 그 핑계 삼아가지고 이재명 몰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지도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지들이 공천하고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지들은 죽겠거든. 자, 그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는 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검찰의 행보도 좀 이상하죠. 검찰은 지금 이재명을 계속 연달아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2월 중순쯤에는 기소를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3, 4, 5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보고 야 사퇴해라. 너 기소되면 원래 당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퇴해. 당원 80조. 이 얘기하면 자꾸 좀 물러나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가 5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수박들이나 낙엽이 원내대표를 차지하고 나면 어쩐다?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나가라 그럴 거야.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근데 뜬금없이 여기 맞춰가지고 YTN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 기소되면 이재명 물러나야 되느냐? 물러나야 된다고 나오지. 당연히 그렇겠지. 더군다나 그게 보면은 이 여론조사 좀 보면은 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많이 좀 나오잖아요. 그 유선 전화 비율이 20% 가까이 됐고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서 당심하고 민심이 거리가 벌어졌다는 둥 이딴 얘기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게 타이밍 맞춰서 착착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뭐 진짜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각본 이렇게 시나리오를 딱 짜고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뜬금없이 갑자기 이낙연이 뭐 헛소리 찍 하고 뜬금없이 갑자기 뭐 사이제니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떡 하고 뜬금없이 갑자기 몇 달씩이나 남은 원내대표 선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뜬금없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예. 이거는 사전에 짜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와꾼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됐다. 이거 우리 이렇게 허지부지 하다가는 우리도 이재명 대표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 한동훈 검찰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론이 어찌되든 간에 지들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비난 여론이 있든 뭐가 욕을 하든 어찌됐든 뭐 무리하든 말든 그냥 밀고 가는 게 얘네들의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 계속 밀고 나갈 거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수박들도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잘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좀 제대로 실어주지 못한다면 언제 어떻게 휩쓸려 갈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수박과 검찰은 한편이다. 아니, 수박과 적폐는 한편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적폐청산을 하는데 제대로 적폐청산을 잘 못한 이유가 결국 수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흐지부지 끝난 이유? 예, 수박 때문인 거죠. 특히 이 수박들이 자기 자신을 운동권 출신이라고 포장한 경우 더 우리가 그동안 참 그렇습니다. 예.
수박들 중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참 많더구만요. 예. 지들 잘난 맛에 사는. 참. 예, 대중들의 요구나, 대중들의 어떤 항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얕잡아 보는 듯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수박되고 낙엽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참 불행한 얘기고 슬픈 얘기인데요. 한때 운동권이었던 자들이 지금은 적폐의 친구가 돼 있다. 뭐 스스로 적폐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적폐의 친구는 돼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참 씁쓸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네.